안녕하세요. 11월 마지막 주 계좌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시장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냥 재밌는 주는 아니었어요. 조금 지루한 주였는데 먼저 시장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제 계좌 수익률 같은 거 좀 공개하고 이제 종목 같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를 전부 정리를 하고 이제 인버스를 좀 샀다, 인버스를 태웠다, 조정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버스를 가지고 좀 단타를 해볼 계획이다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. 우선 이거 차트 띄워놓고 좀 얘기를 하자고 하면 월요일 화요일은 사실 시장이 좀 빠졌죠. 시장이 좀 빠졌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60일선은 이제 이번에 맞으러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수목금이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라주면서 특히나 이제 오늘 금요일 날은 거의 저는 이제 두 배를 탔으니까 한 9% 정도 이제 하락을 하는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. 물론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될 거라는 거는 생각은 했지만, 그래도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는 특징이 뭐 다 같이 가기보다는 이제 개별 이슈 있는 종목으로 좀 돌아가면서 이제 나올 것이다.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냥 뭐 강하게 인버스가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고정받는 와중에서 이슈 있는 것들이 돌아가면서 수익 실현을 이제 줄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. 저는 물론 이제 해치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과는 이제 다르게 가다 보니까 좀 당황한 면이 있기는 한데, 어쨌든 제가 롱 잡아놓은 것도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.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.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. 지금 당장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 1000 갈 수 있죠. 지금 900 넘었는데 코스닥 잠깐 볼까요? 지금 코스닥이 912잖아요. 1000, 1100까지는 갈 수 있는데 한 번에 그 이상까지 갈까 싶어요.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제 특징이 이제 돌아가면서 좀 상승을 해준다는 거.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조정이 끝났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겠다.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제 계좌 수익률 보겠습니다. 제 계좌는 지난주 대비해서 44,000원 매도 수익을 올렸고요. 네이버 일부 이제 팔고 사고 이제 한 주씩이긴 한데 팔고 사고 했던 것들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5주를 추가하긴 했는데 이따가 이제 종목 볼 때 같이 한번 보고요. 유한양행을 11만 7,500원에 샀던 거 중에 일부를 오늘 좀 팔아서 팔아서 수익을 냈습니다. 사실은 이거는 이번 주 제가 시작할 때 조금 지루한 한 주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44,000원 수익을 봤다. 배당금도 들어온 게 있네요. 다음으로는 제 신규로 제 포트폴리오 넣은 게 있으니까 NC소프트 먼저 보겠습니다. NC소프트는 저는 22만원에 5주를 먼저 매수했고요. 이날이죠. 11월 26일 수요일날 양봉을 길게 뽑아주길래 저는 한 24만원 정도 이제 단타를 계산해서 24만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샀습니다. 이걸 산 이유가
요즘에 그 NC소프트가 게임 하나 냈잖아요. 그 MMORPG 아이온2 냈는데 아이온 아이온이 사실 원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. 근데 요즘에 뭐 NC소프트가 하도 그냥 과금 같은 걸로 해서 욕 많이 먹고 하다가 보니까 좀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또 게임을 그동안 많이 냈었잖아요.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사람들의 기대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출시되고 보니까는 생각 외로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. 뭐 요런 걸 좀 들었어요. PC방 뭐 순위 같은 것도 좀 보고 이게 뭐 얼마나 이제 주가에 반영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24만 원. 여기는 뭐 쉽게 터치하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했고요. 물론 목요일, 금요일 날 이제 수요일 포함해서 이제 윗꼬리 달고 떨어지고 목요일, 금요일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기 121선 위에다가 올려놨고 주간으로 봤을 때 올려놨고 뭐 아직은 뭐 끝난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. 이제 가능하면 24만 원이 오면은 그냥 단타로 먹고 빠지겠다 전략으로 종목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. 그리고 네이버 볼게요. 네이버는 요거를 한 주 가지고 매수 매도를 좀 했어요. 이때 매수한 거 팔고 매수 팔고 이때 61선에서 한 주를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한 주 팔고 요거를 계속 하려고는 했는데 뚫고 내려왔죠. 왜냐면은 두나무 이제 인수합병 완료하고 그 다음에 해킹 사건 터지면서 이제 뭐 재료 소멸하고 이제 해킹 사건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마 좀 떨어진 걸로는 보는데요. 121선을 뚫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최종적으로 3주 더 구매해서 총 몇 주를 가지고 있게 됐냐면 총 20주. 총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는 16주를 들고 있다가 한 주 가지고 매도 하다가 121선 이평선에서 추가 구매해서 20주를 맞춰놨다.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 3.47%긴 한데 뭐 네이버는 이제 워낙에 걱정하는 종목은 아니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뭐 업비트도 인수했고 앞으로 투자 계획이라든지 뭐 차트로 봤을 때 이제 월봉으로 잠깐 볼게요. 월봉으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 뭐 해서 뭐 문제 없을 것 같다. 저는 조금 들고 가면서 상승할 때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겠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슈가 있었던 게 차바이오텍이죠. 차바이오텍. 근데 여러분들 뭐 잠시만요. 수목금에서 차바이오텍이 많이 올라줬잖아요. 여러분들은 뭐 수익을 뭐 보셨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번 주부터 해서 빠진 다음에 오른 거라서 이제 거의 뭐 저는 이제 그냥 체감상은 그냥 변동이 없거든요. 그냥 빠졌다가 오른 거라서. 지금 차바이오텍 세력들 하는 것 좀 보세요. 이날이 언제야? 이거 500만 주 10월 27일 날 500만 주를 장대 양봉 뽑고 조정. 올렸다가 조정. 장대 양봉 조정. 장대 양봉 조정. 올렸다가 뭐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진짜 뭐 박스 잡고 단타를 아주 이거야말로 소량으로 그냥 내 손 묶어두는 셈치고 하던가 그게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. 차바이오텍은 제가 이제
누차 얘기하고 있지만은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이고 잘 깨지지 않을 것 같다. 왜냐하면 워낙 바닥권이기도 하고요. 이것도 월봉으로 한번 보면 이거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멋대로 선을 좀 한번 그어볼게요. 10,000원 라인을 저점 잡고 이제 오르기 시작하잖아요. 그리고 121선 이평선이 어디냐면 15,000원 부근입니다. 여기까지는 뭐 그냥 당연히 물론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이상 10,000원에서 15,000원, 15,000원을 중심점으로 20,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먼저는 이제 121선 이 월봉 기준으로 121선 닿는 것까지는 그냥 뭐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.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높은 확률로 20,000원까지 가지 않겠느냐. 기존에도 봤을 때 좀 많이들 좀 그랬죠.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요것도 어쨌든 하락시키다가도 금방금방 상승 뽑아주니까 지금 이런 거래량 많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세력들이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추세는 죽지 않았고 살아있다. 좀 기다리면 될 것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유한양행 잠시 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지금 수목금도 보셨지만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되잖아요. 그러니까 AI나 지금 코스닥이 엄청 올랐지만 사실 코스피는 오늘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뭐 섣불리 조정장이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고 조정장 중에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이동하고 있다. 물론 오늘은 코스닥 다 올랐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의견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. 유한양행도 이제 엄청난 박스죠. 엄청난 박스고 이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일부 물량 가지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. 이것도 상승해서 쭉 올라가주면 뭐 물량 기계적으로 상승할 때 이제 매도하겠다. 뭐 기존 의견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달라진 게 없다. 이날 언제 117,500원에 10주 구매한 것도 오늘 121,1,400원에 5주 팔았지만 뭐 126,000원, 7,000원 정도에서 5주 다시 팔고 더 오르면 더 가지고 있는 거 물량에서 뭐 분할 매도하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.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는 건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평선도 다 모여졌는데 아직 폭발을 못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어쨌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초까지도 이제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. 왜냐면은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뭐 아마케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연초에 쭉 있잖아요.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들 타면서 이제 새로 나오는 정책들 또 코스닥 활성화 시킨다고 하니까 그거 관련된 정책들까지 좀 해가지고 바이오 쪽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저는 뭐 한번 좋게 지켜보고 있습니다. HLB는 이것도 당연히 뭐 제약바이오인데 이건 완전히 개별 이슈로 움직이고 있죠. 제가 요날 샀던 거 46,000원에 20주 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 48,500원 정도 48,500원 정도에 올라오면은 정리를 할까 싶어요. 왜냐면 저는 제가 HLB 관련해서는 이제 리픽싱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차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다만 제가 불안한 건 이거거든요. 내가 투자자라면 어떻게든 관철시킨다. 물론 이제 결국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투자자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단 말이죠. 2천억 원이나 투자했는데
리픽싱을 안 할까? 더군다나 지금 공매도가 지금 많잖아요. HLB. 저는 그 HLB 공매도 세력도 지금 그 투자 BW 이제 받은 그 관계자들에 의한 공매도가 아닌가. 그 사람들 공매도 치면서 뭐 주가 떨어뜨리면서 이득 보고 리픽싱해서 이득 보고 그 다음 주가 확 올려서 이득 보면 뭐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잖아요. 뭐 우리는 원하지 않죠, 당연히 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포함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다.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거 뚫고 내려가면 34,000원까지 매수매도 안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금 21선 맞을 때도 방망이 짧게 이때 매수매도 그냥 뭐 소량으로 매수매도 하면서 기다리다가 쭉 올라가면 뭐 그냥 주는 만큼만 먹고 리픽싱 하러 내려온다? 그러면 그때 조금 물타기를 크게 할 생각이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. 34,000원, 34,2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기다려보는 걸로 뭐 어떻게 되든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 계좌가 단타 계좌잖아요. 이거 솔직히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가는 원래는 그 FDA 그 승인 신청을 했다 나올 때 그때 한번 쏴주면 정리하려고 했거든요. 저는 그거 예상선이 9만원이었어요. 그래서 9만원까지 이제 분할 매도를 좀 하려고 이제 했던 건데 물론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물론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바뀔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물량, 지금 매수매도하고 있는 이 물량은 목표가는 9만원까지였다.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. 실제 승인 신청이 되고 나면 뭐 클래스 A로 분류되느냐 B로 분류되느냐에 그거 뉴스 내면서 또 올릴 수 있고 실제로 승인 받으면 또 한 번 주가가 뻥튀기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는 나중 일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만원 최종 목표로 저는 하고 있다. HLB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그리고 셀트리온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죠. 뭐 주가는 정배열인 상태이고 이번 주 큰 변동이 크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손 댈 것도 없었고 다만 차트가 좋아 보이고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또 대형주에다가 영업이익률이 좋아. 뭐 아주 나이스하다고 생각하고요. 더군다나 서정진 회장은 굉장히 좀 정부 친화적인 사람이죠. 여러 가지로 셀트리온이야말로 왜 이렇게 안 오르는지 모르겠다.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지금 추가 매수도 저는 해도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단은 요것도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이거를 제가 얼마 샀죠? 셀트리온도 20주 가지고 있네요. 요거는 더 사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다음 주에 좀 보겠습니다. 셀트리온은 제가 그렇게 많이 또 안 가지고 있었네요. 셀트리온은 다음 주에 보고 만약에 다음 주에 갑자기 튀어서 쭉쭉 가주면은 못 살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다음 주에도 좀 지지부진하다? 추가 매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룡전기는 차트를 보면 이것도 뭐 단타로 하고 있으니까 바이셀이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.
요때 저점 저점 두 번 잡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좀 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요? 뭐 갑자기 뚫고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데. 전력 쪽이 조정이다. 뭐 잘은 모르겠는데 차트만 봤을 때는 이것 뭐 저는 뭐 괜찮을 거는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거 제가 34,000원에 샀거든요. 34,000원에 마지막 매수가 34,000원이었는데 이때 샀는데 여기 이거 보시면 34,050원에 샀죠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121선 121선 오면 37,000원에 지금 이 물량은 뭐 요때 팔도록 하겠습니다. 37,000원에 팔고 만약에 그 이상의 상승을 더 준다 그러면 한 4만원에서 한 3,000원 간격 차이로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 좀 해볼 생각이다. 재룡전기 또 뭐 그래도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뭐 흑자인 기업이고 특히 이제 미국에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팔고 나면은 아마 20주 남겠네요. 20주 남는 거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 3,000원씩 하면 되겠네요. 이때는 44,000원. 이렇게 해서 이 구간 안에서 매수 매도. 밑으로는 안 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떨어지면 그때 생각해 보고요. 재룡전기는 이제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다. LG생활건강이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 중국인들 이제 많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LG생활건강이 수혜를 받는 거 아닌가 좀 요런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주가는 내려와 있네요. 이거는 지금 이슈 받은 거면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? 요거는 만약에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뭐 한 30만원 되니까 3주씩 이것도 한 100만원씩 가지고 매수 매도를 좀 하는데 마지막으로 했던 게 29만원에 3주 매수했던 거를 얼마에 팔았냐 30만원에 만원 뛰기를 했네요. 30만원 잠깐만 29만원에 매수한 거를 29만원에 매수한 거를 만원 뛰기를 기존에 했네요. 이거 다음주에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다음주에 추가 매수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뭐 당장 샀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다음주 초나 한번 보고서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어차피 그 중국인들 그 들어오는 거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인버스는 오늘 마이너스 9.18% 지금 25%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해치다 생각하고 그냥 들고 있겠습니다. 마지막 제주는 이제 배당금 5,000원 포함해서 44,000원 이득을 받고
이제 월결산으로 보면 총 129만 2,440원을 이제 수익 실현을 했다. 수익 실현 확정을 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12월 시작이죠. 12월 시작이니까 어쨌든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요. 12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